저한테 16대조, 중시조가 우리 청주 경갑 보성공 판대요, 제가. 16대 할아버님이 보성 군수를 지내셨는데, 그 낙향하실 때 연풍으로 낙향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풍 유아리 오수라는 대로.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16대조 산수소부터 저까지 여기 죽이 사는 거죠. 산소도 다 거기 질석에. 예, 저희는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그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그 시조부터, 실전된 산소가 없이, 전체 산소가, 조상 산소가 다 있습니다. 한 군데 이렇게 다 모아져 있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우리가 청주의 저희 시조, 또 그 3세, 4세까지 청주에 계시고, 그 밑에로 파주 장단에도 계시고, 그러고 이제 중시조가 여기 가물면 매전리에 계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조상들을 이제 뭐 한 군데로 다 모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셔가지고 한 군데 묘역을 마련해서 지금 그 묘역이 장현면 송동 양호실이라는데 그곳에 계시죠. 그게 참 불행하게도 저희는 그렇게 손이 번성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손이 저희가 3세 할아버님이 경대승 씨라고 고려 말에 그 이제 큰 그 문화시중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지금까지도 손이 많지 않아요. 저희는 연풍에 사셨었는데 아버님이 제가 3살 때 지금 칠성으로다가 이사를 오셨대요. 3살 때. 그래서 그 원래 태어난 곳의 기억은 없죠. 제가 원래 어릴 때 왔기 때문에 지금 사는 데서 뭐 초등학교 다니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거기서 쭉 이렇게 사시고 있죠. 제가 할머니 할아버님 얼굴을 몰라요. 그 할아버지는 더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님이 내가 저는 아침에 낳았고 할머니는 저녁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제 생일날이 할머님 제삿날이죠. 기고날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우리가 6남매인데 형님이 제 위로 바로 위에가 형님이 계시고 그 위로다 누님들이 3분 계시고 제 아래 아우가 한 사람 있고 그래서 3남 3녀입니다. 지금. 농사는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거 저희가 자라던 시절이 좌우간 어리지만은 그 다래키를 가지고 소풀을 비는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한 8살 때 정도면 아마 그 일을 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꼴배는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쭉 부모님들 일하시는 거 보면서 자랐고 그러다가 제가 한 3년 정도 나가 있었죠. 고등학교. 제가 그 19살에 서울에 갔었어요. 갔다가 들어와서 군대 갔다가 와서부터는 계속 농사를 지었죠. 적당을 하시고 있죠. 제일 처음에는 과수도 조금 했었고. 과수라면은 뭐. 사과. 사과 조금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소를 이제 그 과수나무에 거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를 미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더 이렇게 소득이 높은 쪽을 쫓다 보니까 축산 쪽으로다가
전업으로 하게 됐고, 또 이제 우리 한우를 먹이다가는 젖소도 예, 차규를 좀 또 몇 년 동안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무렵에 이제 농민운동 쪽도 뭐 이런 활동을 좀 했었고, 뭐 농사는 그러다가 조합에 또 몇 년간 가 있었고, 농협협동조합에. 예, 그러다 그만두고는 이제 와서 친환경 농사가 그때 이제 괴산에서 흑살림을 하고 있는 이태근 회장이 제1층 미생물 연구소라고 이제 발족을 하게 됐고. 80년대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농협에 있을 때도 우리 영농부장 보고 친환경 장목반 한번 구성을 해봐라는 얘기를 해봤는데, 전혀 그런 쪽에 아는 게 없으니까 그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나서는 이제 제가 친환경 농사를 짓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짓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렇죠. 제일 처음에 이제 농촌 개발회라고 소수의 얘기를 우시장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 이제 듣게 돼가지고 제가 찾아가 봤죠. 직접 예. 얘기 듣고 찾아갔어요. 예. 그때 그걸로 찾아갔더니 사무실이 음성에 있더라고요. 그 음성 사무실을 찾아가 봤고, 그러다가 그 얘기를 쭉 듣고는 뜻이 좋고 이래서 세상을 좀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지내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다니면서, 그때 그 당시로 농촌 지도자 장기 과정 YMCA 같은 데서 하던 일들, 그런 데도 공부를 하러 다녀봤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회를 알게 되고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극복하는 길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점점 눈이 뜨이기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을 조직해내는 이런 일들에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차규를 할 때는 하루도 비울 수가 없었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유구를 할 때는 좀 시간을 낼 수도 좀 있거든요. 그냥 식구가 집에서 고생을 많이 했죠.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안 계셨고요. 서울 올라가셨을 때. 예, 서울 올라가셨을 때죠. 그러다가 몇 년, 1, 2년 후인가 이제 뵙게 됐죠. 네, 다시 내려오셨어요. 네, 내려오셨어요. 예, 우연찮게, 예. 사실은 제가 이 역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주위에서들 엄청 여러 가지 권유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사실 저는 제 손으로 조합장 선거 운동을 다녀보질 못했어요. 친구들 또 지인들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저는 이제 다른 후보들하고 같이 여행을 떠났었거든요. 이제 선거 전날 저녁에 밤늦게 도착을 해서 그 이튿날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투표가 있었는데, 제가 당선이 됐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망설였는데,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결국 기회가 온다면은 열심히 하겠다, 그런 각오로 이제 수락을 하게 됐었죠, 그때. 그래서 4년 마치고 장애인 농협이 원래 어렵기 때문에
합병을 하고 제가 그만뒀습니다. 1994년부터 98년까지 했어요. 94년부터 98년 하셨구나. 뭐 농협 정책을 움직일 만한 그러한 위치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개혁 추진위원으로다가 선정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지역 농업이라는 거를 농협에서도 그 농어촌 사회연구소에 그 이제 용역을 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역 농업에 대해서 농협이 고민을 이제 시작하는. 그럼 그 농협에서 지금 그쪽으로 용역을 줘갖고요. 권영근 소장이 있었겠죠? 농어촌 사회연구소. 예, 저기 권영근 소장님이 계셨었고 그때 이제 농협 중앙에서 준 거죠. 그게. 중앙의 사업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 이제 지역 농업이라는 말이 처음 하게 되고 지역 농업의 관점으로 어쨌든 그 농협을 꾸리셨던 거네요. 예, 그래도 그때 꽤 많은 변화들이 농협에도 있었어요.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을까요? 그 금리 같은 것들을 자율적으로 각 단위 농협에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 또 그 농자재를 자체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졌었고, 우리 지역에는 이제 그 당시로만 해도 정부 수매가 이래 줄어드는 벼가 줄어드는 그런 단계였었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꽤 연구를 해서 찾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칠성농협에서 그 이제 이런 작은 건조 저장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꽤 그래도 노력을 좀 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빨리, 그때만 해도 30억씩 투자되는 그 대형 RPC는 있었는데, 그 저런 소형 RPC는 소형 그 건조 저장 시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 조의로 조의로 그 차관, 농수산부 차관한테 건의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지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칠성농협에 그래서 유치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칠성에서의 그 벼농사를 짓던 분들한테 그 꽤 많은 도움을 주는 일들로 그게 자리매김됐었죠. 제가 이제 그 부지까지 선정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그 통합되는 농협조합장이 이제 건설을 했죠. 근데, 사실, 제 성격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도권에 이렇게 있다는 게 좀 불편하고. 중앙회와의 관계 부분도 좀. 아니, 그런 거는 뭐 크게 없었어요. 뭐 제 나름대로. 오히려 이렇게 그럴 때 이래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일을 푸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래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속된 말로 아주 잘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푸는 방법, 아니면 저쪽에서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 뭐 이런 푸는 방법이 그렇게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뭐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농협 일이 잘 안 맞았던 사람 관계 문제들이 좀, 조합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같이 있다가, 그렇죠. 이제 어쨌든 좀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지도해야 되는 입장이 좀 부담스러웠던 거라고 봐야 되겠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갈등도 좀 있었죠. 우리가 이제 합병을 해내는 과정에서 갈등도 있었고. 그건 그 전이에요. 그 전인가요? 조합장 하기 전에
우리가 농민회 제가 이제 그 회장 대표로 다 있을 때인데 예. 첫 번째 이제 지방 그 자치제도가 시행될 때 군의원을 제일 먼저 선출했습니다. 40여대 말이겠네요, 그럼? 예. 예. 그 군의원을 선출하는데 이제 우리가 농민회에서 개입을 했죠. 원래 농민의 성격은 정치적인 집단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꽤 계산해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역 회장, 면 회장 하시던 분이 당선도 되신 분도 이게 유천영 씨라고 문광에서 또 그 후에는 저 심창수 씨 불정에서도 당선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칠성에서 우리가 추대했던 홍정훈 씨가 당선이 되셨고 꽤 많은 계산에서의 어떤 변화 기득권에 대한 뭐 어떤 저항이랄까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뭐 이런 저항들이 그런 쪽으로 표출이 됐었는데 그 후에 이제 바로 도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도 또 그렇게 저는 뭐 전혀 그런 쪽에 생각이 없는데 그 각 면 조직이나 또 그 당선되신 우리 의원들 분들이나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또 선거를 해봤죠 그때 첫 번째 선거입니다 제가. 그래서 계산해서 어떤 뭐 이제 그 후의 후평들이 어떤 그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던데요. 그 표 차이가 뭐 얼마 나지 않았었죠. 그때 김중호 의원이 여기 지역구죠. 그때 이제 이제 사실적으로는 그 양반하고의 대결이었던 셈이죠. 그 양반이 계산해서 시내를 돌면서 운동을 할 때 저하고 마주치고, 이제 그 양반은 자기 선거는 아니지만은 자기 텃밭이기 때문에 엄청 노력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그 지지자들이 참 아마 그런 선거는 없지 않았겠나. 앞으로도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제가 여담으로 초등학교 은사님이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가까이 모시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때 이제 제가 결정을 뭐 참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결정을 결국 수락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만남에 뵀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있느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때 이미 한 살이면 제가 도라지를 출하했었어요. 그 당시에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3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라지 파는 돈 300만 원 있다고.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간신히 뭐 공탁금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돈을 가지고 전부 우리 그 동지들이 자기 시간 자기 비용 써가면서 운동을 열심히 해주셨죠. 그래서 뭐 저도 처음서부터 어떤 표 찍어줄 곳이라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우리 유권자들에게 그런 심정이었었고 만약에 하늘이 도와서 된다면은 우리 그 도연맹의 그런 우리 유능한 똑똑하신 우리 그 친구들도 있고 해서 도움을 그래 받아서 우리 뭐 열심히 한번 해보면 어떤 변화를 조금이라도 비록 미미하겠지만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 300여 표 차이로 그 구지연 선거였네? 도의원 선거죠. 도의원 선거에 하셨다 하시고요. 아깝게 떨어지셨네요. 그때 만약에 당선되셨으면 좀 인생이 조금 좀 다른 길로 갈 수 있었겠네요. 그래 그 후에 생각해 보니까 안 되길 잘했구나. 안 하길 잘했구나. 저는
원래 성격이 예. 이렇게 남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 성격이라나. 그래도 어쨌든 중심 노릇을 이렇게 쭉 이제 해오셨던 건데, 그러죠. 뭐 큰 공약은 없죠. 네. 그 당시로만 해도 예. 뭐 우리가 서로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그런 기득권층의 집단 속에 들어가는 다소 얼마라도 그들이 하려는 것을 우리 민들이 좋은 쪽으로 돌려놓는 데 기여하는 그런 정도의 일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을 뭐 고쳐나가는 그런 쪽에 공약을 했었던 걸로 아마 제 기억을 좀 구체로 기억나시는 건 없으세요? 예, 글쎄요. 그러세요. 벌써 꽤 오래됐어요. 잘 모르니까 계산 실적을 잘 모르니까 혹시 그때 그 당시에 계산의 구체적인 어떤 요구 조건들이 뭐 있었나 하는 생각이 궁금해갖고요. 제가 내걸었던 그 슬로건이 할 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게. 그 당시에 공약이 지금 어디, 글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벌써 제가 그때 만 40살, 39살 때였었거든요. 만으로, 집 나이로 40살, 39살 때인데, 글쎄요. 잘 기억이 몇 가지 했었던 것도 같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 현수막도 우리 그 마을에 사시는 분이 써줬어요. 직접 천에다가요? 예, 광목천에 썼고요. 이제 팜플렛 용지, 그것도 흑백으로만 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80년대 말이면은 이제 막 독재에서 민주화로 넘어가던 시기니까. 예, 격변의 시기죠. 노동조합이나 뭐 이쪽 노동운동 했던 사람들도 그때 구호가 두발 자유야 뭐 이런 거에서 두발 자유야 얘기했어요. 88년대 성인들이 머리 마음대로 깎아내는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참 할만하자 이 얘기가 참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제일 처음에 한살림을 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 이제 회장님 박재일 회장님을 만난 것은 괴산에서 미생물연구소 지금 흑살림에 그때 박재일 회장님을 처음 뵀습니다. 제가 그 미생물연구소 제가 그 이사 썼거든요. 초대 처음에 그 미생물연구소 만들 때. 그때 이제 같이 같이 이렇게 그때 배웠었고요. 제가 이제 물품을 갖고 만난 것은 지금 조한영 전무가 구매 담당자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제 도라지를 제가 재배를 했었는데 그거를 한살림으로 출하를 했죠. 그래서 만났던 부분이고, 한살림 이야기를 들은 것은 그때 이제 간홍 쪽에 일을 하시던 분들이 왠지 우리 이제 전농을 만들었잖아요, 같이 이제 처음에 만들었는데 왠지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적극적이지 않은 소극적인 쪽으로 다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래 도대체 뭘 하는 거니까 이제 그때 한살림 쪽의 일들을 하겠다. 전 처음에 그 좋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 당시로는 단순하게 좋은 물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 아니냐. 대중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렇게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괴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한살림 쪽에 관여되는 일들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속을 알았을 때는 우리 농민운동을 풀어가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그 해결할 수 있는 소득 쪽에 또는
그 뭐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환경에 큰 관심은 없었지만은 점점 열악해지는 이런 환경들이 안타까웠고, 그런데 비록 뭐 저는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이렇게 그 업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런 속에서나마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찾고 하는 것이 뜻이 있겠다 싶어서 친환경 농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예, 지금까지 이제 쭉 지어왔습니다. 아, 도라지는 네. 처음에 이제 재배를 제가 해놨을 때 약은 뭐 전혀 하지 않은 거니까. 그럴 때 이제 출하를, 네. 그 좋아하는 전문 만내서 출하를 하게 된 동기죠,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괴산에서, 괴산 잡곡이 이제 그 하우스, 이래 조그만 하우스에서 그 이제 그 콩을 고르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제 이래 봉지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출하했고, 또 지금 그 한축식품이 두레 식품이 있었죠. 그게 그거를 이제 그 지금 이제 고임 되셨지만은 송 부장님하고 같이 제가 이제 그 건대 가서 이제 그 소세지 만드는 과정을 보고, 그때 거기에 그 기술자로 계시던 마이스터 하시는 분이 그 설명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돌아가신 분한테서 제안도 받았었죠. 그거 같이 하자고 하고. 네. 아이고, 난 사업적인 쪽에는 체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혼자 하시게 된 그 계기도 있었습니다. 축사는 제가 이제 그 조합장 되기 전까지, 94도까지. 예. 그 당시 될 때도 소가 있었어요. 예. 소가 있었는데 조합에 다니면서는 이제 소를 그 송영호 씨가 이제 그 한살림으로 다 낸 거예요. 그 다 치우고 나서 이제 소를 다시 넣으려고, 다시 입식을 하려고 축사까지 다 고치고, 그러고서는 넣지 못했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소를 이제 축산에서 손을 떼었죠. 그리고 제가 조합장 쪽에 크게 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합장 보수가 5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보니까. 그래, 또 제 그런 생각이, 그런 선출직으로 당선이 된 사람들은, 뽑힌 사람들은 그 직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소 팔은 돈이 조합장 하면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를 입식을 못하고 말았죠,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일반 농사, 친환경 농사를 또 농토는 있었기 때문에 짓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논이 뭐 많지는 않았고요. 저도 농토가 한 4,000원 평 이렇게 있었는데, 그 농사를 져서 뭐 이렇게 자식들 키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동생이 이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권유를 많이 받았죠. 논에다가 모를 심지 말고 숯을 심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 처음에 시작할 때 논에다가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수술을 논에다가 심어봤죠. 그때는 이 멀칭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로타리 치고 거기다가 씨 파종하고, 또 이제 이렇게 헛고를 이렇게 타서 복토를 하고 그렇게 지었었는데, 첫 해는 불행하게도 그렇게 어렵게 농사를 지어놓은 게 태풍이 2번인가 왔어요. 그 바람에 수수가 뭐 다 넘어갔기 때문에 거의 수확을 뭐 아주 뭐 소량밖에 못한 거예요. 거둘 게 없었겠네. 예. 이제 그때만 해도 그 당시에 제가 한 9,000원 이렇게 동생이 쳐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참 그 당시에 값은 비쌌지만은
농사꾼은 그렇습니다. 흉년이 들면은 값이 비싸도 팔 게 없어요. 그래서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 이제 그런 과정도 거쳤고, 그러면서 연구를 이렇게 하면서 농사를 짓다가 우리가 그 한살림을 점점 알게 되면서 그런 공동체를 조직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환경농업을 여러 사람이 하면은 그만큼 더 우리 땅이 살려내는데 더 넓은 면적이 살아날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지속 가능한 그 인류 사회를 영위하는데 뭐 작은 움직임이겠지만은 그래도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관행농사를 짓는 분들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도 될 것 같고, 이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잡곡농사를 지시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제가 권유도 했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인증을 이제 받게 됐죠. 우리가 그 잡곡을 인증을 받은 것은 아마 그때 그 농관원에 계시는 분이 처음에 가니까 그 인증 절차를 모르더라고요, 담당자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알아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맡았는데, 그 양반 얘기가 잡곡은 전국에서 1호로 다 받은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99년 뭐 그때쯤 얘기. 아니에요. 2002년인가 3년도에 첫 번에 받았어요. 그 2000년도인가 언제 시행이 됐죠? 그게 이제 저도 잘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98년도 됐고, 예. 97년에 제작해서 98년서부터 일단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많을 때는 한 85명, 인증 면적도 100헥타가 넘었었죠. 근데 현재는 사람도 한 62명 이렇게 줄었고요. 인증 면적도 한 60헥타 이렇게 점점 감소합니다. 우리 이제 가장 오래 하셨던 분들, 우리 동네 사평리,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13분이 참여를 하셨었어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하셨던 거죠. 그러셨던 분들이 지금은 4사람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금까지 하시던 분들이 못 하시고 살아 계시는 분들은 2사람,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약 지금까지 한 6년 정도의 그런 변화가 왔어요. 62명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지금 거기 대표가 안 일어나가지고, 예. 이 많은 가구 수가 이렇게 같이 뭐 같이 모여서 농사 짓는 건 아니지만 따로 농사 져서 이렇게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칠성 유기농 조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모여 있는. 그게 그간 뭐 한 15년 동안 발전도 많이 됐어요. 농법에 대해서,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지금은 자재도 좋은 게 많이 나왔죠. 처음에는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 지금은 이제 그 수확량도 많이 늘어났어요. 처음보다는. 지금은 그동안 그 땅이 이제 이렇게 보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 농사가 잘 돼요. 그리고 이제 매년 저소에서 이제 시비 처방서를 받아보고 땅 검사를 해보죠. 그러면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땅들이.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그래도 보람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칠성의 조직은 사실은 연세가 많아요. 그 잡곡이라는 거는 지금도 호미질을 해야지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 걱정인 것은 그래도 우리 그 식량의 한 축을 담당했던 지금 와서는 이제 옛날에는 뭐 잡곡하면은 참 아주 보잘것없는 곡식 이랬지만은 지금은 여러 가지 그 기능성 같은 것이 밝혀지면서 꽤 귀한 대접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그 소득이 크게 이렇게 지지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이것이 한 10년 후쯤 가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또 지금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한 7, 8년 전서부터 진흥청에서 이제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이제 저하고 이제 자주 만나게 됐는데 저희를 찾아왔어요. 오셔서 만나게 됐고. 이제 진흥청에서 콩, 감자, 옥수수, 벼 이런 쪽만 이제 연구를 했었죠. 그때 찾아오시게 된 동기가 잡곡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장점도 살린 품종 개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홍보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관여를 하시면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저희를 찾아오셨는데 그분들 도움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재배 방법이라든지 아직까지도 뭐 화분과 잡곡은 이렇게 벼같이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고 이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더 우량 품종을 선별을 해서 농사 짓기가 좀 용이한 도복 쓰러짐이 좀 강한 이런 품종 또 수량이 증수되는 이런 품종들을 이제 선별해서 농사를 짓게 됐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관행 쪽에는 꽤 많은 그런 홍보를 합니다. 재배를 하게. 벼농사 짓는 것보다는 낫다는 식으로 다 이제 홍보를 해서 아마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관행으로는 꽤 재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걱정입니다. 그래 지금도 이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자원이거든요. 훌륭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칠성유기농 대표를 맡고 있는 분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별도로 따로 모임을 좀 가져서 어떤 칠성유기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잉여를 발생하는 것들 그런 쪽으로도 좀 이렇게 할애를 하면서 어떻게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괴산 이제 유기농 엑스포 전해에 이제 시작이 이제 계획이 있을 때 도에서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나 해보시라고 생태마을 사업으로 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다. 뭐 생태마을 사업을 해보라 그러길래 거기서 필요한 게 이제 우리가 칠성에서 벼농사도 이제 하거든요. 유기를 하는데 그거를 제가 건조기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다 2대를 놓고 말려서 그걸 톰백에 받아서 뒀다가 아산으로다가 이제 그걸 또 실어서 갖다가 출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거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근데 그 당시로 생각을 해볼 때 제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은 실성에서 유기농 여태까지 벼농사 짓던 것이 없어지는 그러한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방법으로 어떤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칠성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은 가공까지 방아까지 찌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사업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그 우리 규탄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제 이재화 대표님을 찾아뵙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 이런 것들을 이러이러한 그러한 이유로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의사타진을 물어봤죠. 그분 생각이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면서 적극 한번 될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 이제 그 후로 이제 그 조이보 선생님하고도 이제 그 이재화 씨하고 같이 상의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걸 설립을 했죠. 이제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2년 전에 150톤 수매를 했죠. 그러고 이제 작년에 재작년에 300톤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걸 다 찢어냈고 이제 작년 가을에 500톤을 지금 이제 수매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방아를 찧어서 지금 이제 출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가공용으로만 했던 건데 이번에 이제 그 7분 도우미를 해달라고 연합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거를 시험해보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매일 그 출하합니다. 수익은 좀 나는 편인가요? 그걸 하셔갖고. 예, 작년에 이제 뭐 사실은 다른 데서 생각해보면 수익이 날 일이 없죠, 우리가. 근데 우리는 이제 인건비가, 일이 있을 때만 나가서 하는 그런 구조로 가져갔고, 그 이제 아주 저런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술자니까 그런 쪽에 또, 그 이제 일이 있을 때만 가서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이제 거기 이제 일용직을 한 사람은 이제 일용직으로 다 일 있을 때 쓰고 한 사람은 이제 이제 그래도 이제 또 후임으로 배워야 되니까 그 한 사람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는 꽤 많은 흑자를 냈어요. 그래도 그 얼마 되지 않지만은 원래 비용이 비용을 안 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안살림에서 또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그 여러 가지 그 쌀을 미지를 더 높이는데 이제 쪽으로 연구를 자꾸 하고 이래서 올해는 저온 창고를 하나 칠성 유기농에도 아마 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름에 보관 문제에서 해결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차차 몇 년 가면은 아마 괜찮게 우리 지역의 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일단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벼농사 칠성에서 유기농사 벼농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죠. 잠깐 어쨌든 아산 가져가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걸 말려서 그걸 안 하면은 할 수가 없었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신 거네요. 사실 부족한 게 많죠. 전 또 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시간을 뭐 많이 할애할 수도 없고 틈틈이 열심히는 하느라고 하는데 풀어야 될 숙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산해도 어쩌면은 이렇게 이제 장점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산은 각 공동체의 단위로 다 독자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수행하는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산이나 이런 곳은 홍천이나 이런 데는 이제 저는 이제 쉽게 괴산은 지방 분권형, 그 아산이나 홍천은 중앙 집권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이렇게 단점을 서로 챙겨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괴산에도 어느 한 그런 그 공동체의 그런 것들은 장점은 살리고 또 단점은 연합해서 이렇게 메꿔주는 그런 관계들의 설정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 하는 부분이 자꾸 이렇게 숙제로다 자꾸 이렇게 떠오르고요. 그래도 꽤 많은 역할들을 우리 괴산의 한살림연합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좀 부족한 것도 우리 옆에 공동체 대표들이나 또 우리 그 선배님들 또 우리 그 실무진들이 잘 챙겨주시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풀어야 할 숙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식구가 그래도 무던하게 뭐 나가더라도 할 일을 하나보다 또 집에 일들 또 잘 혼자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잘 지내온 것 같고요. 그 이제 지금은 그 대신에 넉넉한 살림은 못했죠. 이제 좀 힘이 든 것 같아요. 이제 농사 짓기가 또 이제 뭐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래 그 후유증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뭐 그래도 뭐 힘 닿는 데까지는 해야죠. 안팎으로 다 잘하신 거네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으신데 자녀분은 지금 어떻게 되시죠? 저 형제 두고 있죠. 형제 두고 있는데 큰 녀석은 이제 손주가 셋입니다. 제가 손녀가 둘에다 손자가 하나. 아주 그 녀석들 보면 제가 마음이 흐뭇하죠. 잘못한 게 많다 보니까 크게 기대하는 건 없고요. 그저 건강하게 평범하게 살으라고. 뭐 특별한 게 좋을 거 하나도 없고 그래도 이렇게 더불어서 이웃하고 어울리면서 그래도 또 이렇게 우리 여러 사람이 관심 갖는 그것이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하는 일쪽에 관심도 갖고 또 가정의 아이들 열심히 키우고 그렇게 잘 살았으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이겠죠. 평범하지는 않은데요.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 한살림 그 내적인 문제들은 저는 언제나 처음서부터나 지금이나 그 중심이 이익의 중심은 우리 회원들 각 개개인의 가정에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쪽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을 주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측면 또는 뭐 이런 사회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우리 괴산 지역은 지금 현재 아마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물론 이제 그것이 그 농업 쪽으로만 본다면 후계 인력이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의 그런 그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지금의 수준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공장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가 그런 역기능과 순기능은 항상 같이 가는 거니까
또 그것을 주는 따라오는 그런 역기능들도 무시할 수 없고 지금까지 이런 좋은 환경들이 잘 유지되는 그런 선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귀농귀촌 정책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농업 부분에 이런 피해가 오는 규제를 받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우리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잘 좀 풀어나가고 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우선 소득적으로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좀 앞서는 그래서 뭐 괴산이 좀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